12월 6일 월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한 뉴스입니다. 2022년 3월에는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유권자들은 1월 8일까지 재외국민 투표 신청을 해야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과 원내 부대표 태영호 의원은 3일 시카고를 방문함과 동시에 한인방송국인 윈TV를 방문해 투표 동료 대담을 진행했으며 미주 지역의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윈TV에서는 재외선거 등록 현황 파악과 동시에 등록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석기 의원에 의하면 현재 시카고 유권자 약 9만 5천 명 중 재외선거 임명부 작성을 위한 재외국민 투표 수가 2.3% 수준이라며 마감일은 1월 8일까지 재외국민 투표 등록을 해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등록을 하시고 또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이곳에 사는 동포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해서도 투표에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선관위가 11월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카고에는 약 95,430명의 예상 선거인이 있습니다. 시카고 총영사관의 5일 기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시카고 지역은 국외 부재자 2,138명, 재외선거인 58명을 포함해 총 2,206명이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이제 10월 15일부터 재외선거 신고 신청이 시작돼서 한인마트에서도 순회 접수를 하고 있고 각 시카고 관할의 각 주를 돌아다니면서 한인회 그다음에 대학생회를 만나서 많이 홍보 활동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이 재외선거 신고 신청률이 좀 저조합니다. 재외국민 수 대비 그다음에 추정 유권자 수 대비해서 한 2.4%만 신고 신청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는데요. 재외선거에 앞으로 한 30일 정도 남았습니다. 재외선거 신고 신청 많이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접수에 임해 주시고 아울러 2월 말에 실시되는 투표에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 부재자 선거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가능하면 QR코드를 촬영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ova.nec.go.kr에 접속하면 쉽게 등록이 가능하며 총영사관을 방문한 등록도 가능합니다. 많은 미주 총영사관들이 선거 등록을 위한 순회 영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영사관에 문의해 스케줄을 확인한 뒤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의 선거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 번호와 본인 명의의 이메일이 필요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신고와 등록이 완료되면 2022년 2월 23일부터 5일간 실제 투표에 참여하게 되며 이때는 신분증 그리고 영주권과 비자 등 국적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해온 시카고 브린마길 주변에서 59세 한인이 강도의 총격 살해당해 한인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감시카메라 영상에 의하면 1일 새벽 6시 30분경 박래섭 씨는 2600 웨스트 카탈파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뒤 차 옆에서 강도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박 씨는 강도를 막기 위해 저항했으나 용의자에 의해 총격 살해당했습니다. 이번 강도 총격은 3일 이후 시카고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세 번째 총격 사건으로 시카고 경찰은 살인범을 찾기 위해 지역사회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용의자는 당시 앞면에 밝은 색상의 로고가 있는 검은색 후드티, 어두운 청바지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한 흑인 남성입니다. 이들이 사용한 차량은 포도와 은색 기아 포르테로 주황색의 딜러 플레이트를 달고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숨진 박래섭 씨는 59세로 그의 두 자녀 중 23세의 딸이 그날 생일날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고펀드미에서는 그의 장례식과 가족이 있는 한국으로 고인을 보내는 비용에 대한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안회사에 의하면 4일 해커들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비트마트에서 1억 9,600만 달러를 훔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비트마트는 성명을 내고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인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됐고 보안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회사에 의하면 4일
비트마트 해커라고 표시된 계정의 주소로 지속적으로 수천만 달러씩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비트마트는 이더리움 코인에서 약 1억 달러,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코인에서 9,600만 달러를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트마트 측은 해킹 원인과 과정, 이용자의 보상 여부는 밝히지 않았으며 비트마트 설립자인 셀던 시아의 이메일은 수신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버 위협 정보 회사인 디지털 섀도우의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인 릭 홀랜드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자들은 불법 자금과 합법 암호화폐를 결합해 새로운 유형의 암호화폐를 만든 다음 현금화하기 때문에 추적은 쉽지 않은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미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 서비스는 5일 미시건에 본사를 둔 회사에 23만 4천 파운드의 돼지고기 제품을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이 돼지고기 제품들이 리스테리아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퍼듀 프리미엄 미트의 계열사인 알렉산더 허능의 제품들이 농부의 샘플 검사에서 리스테리아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련된 제품들은 완전히 조리된 햄과 페퍼로니 제품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제품들은 다양한 날짜에 생산되었으며 생산번호 EST10125가 표시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불만 사항이나 질병은 보고되지 않았으나 잠재 발병 가능성으로 인해 리콜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하면 리스테리아는 고령층과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더 위험하다고 알려졌으며 증상으로는 발열, 근육통, 두통, 후부 경직, 균형 상실과 경련 등이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임산부의 경우 유산이나 조산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소비자의 냉장고나 냉동고에 있을 수 있는 제품을 확인해 폐기하거나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백악관은 6일 발표에서 미국은 내년 초 중국의 동계올림픽에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교적 보이콧으로 미국의 선수들은 예정대로 올림픽에 참가한다고 알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림픽이 정치쇼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곧바로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위구르족과 기타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대규모 수용소 운영과 강제 불임 정책에 대응해 미국 고위관리를 올림픽과 관련해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는 동맹국들과 대응 방향을 협의하고 있지만 이와 비슷한 보이콧을 발표한 국가는 없었으나 호주, 캐나다, 영국 등이 보이콧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하이오에 기반을 둔 종교단체는 6일 IT의 폭력 조직이 3명의 인질을 추가로 석방했으며 아직 12명은 남아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IT의 400 모아조 갱단이 10월 중순에 납치된 17명의 선교사 그룹 중 2명의 인질을 석방한 바 있습니다. 최초 납치된 17명은 미국 시민 16명, 캐나다 1명으로 성인 12명과 어린이 5명이 있습니다. 갱단 리더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인질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며 1인당 10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IT는 최근 대통령의 암살과 대규모 지진 그리고 연료 부족 사태로 홍역을 앓고 있으며 수도인 포르토프랭스를 포함한 전 지역에서 납치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12월 6일) 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42,489명, 신규 사망 204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9.9%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4,036명, 신규 사망자 수는 33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2.2%입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